저녁 뉴스 보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할아버님 한 분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어서야 발견되었다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래요. 자녀분들도 다 계시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 없는 분이었다는데, 그저 연락이 끊어진 채 혼자 지내시다가 그렇게 되셨대요. 요즘 이런 일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 말이에요. 제가 어제 밤새 이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잤어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8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일주일 넘게 쌓인 택배물과 우편물이 수북했다고 합니다. 이웃분들의 말씀으로는 평소 조용하시고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셨지만 늘 혼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녀분들도 계셨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이런 비극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셨는데도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떠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 이제는 실감나시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젊으실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드실수록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6가지 비결을 잘 새겨 들으시면 홀로 보내시는 노후가 결코 두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수십 년간의 노인복지 연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것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 6가지 비결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누구나 쉽게 실천하실 수 있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들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실 내용입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중한 6가지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을 들으시면 지금까지 왜 이런 당연한 것을 놓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비결은 건강한 일상의 리듬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생활 리듬이에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우리 위층 할머니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더니 요즘은 아침 6시면 벌떡 일어나셔서 운동하러 가시잖아요. 그게 말이죠. 처음엔 저도 웃었어요. 뭐 그리 바쁘시나 했는데 요즘 할머니 얼굴색 보셨어요?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생기가 도는 게 젊어 보이시기까지 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잠도 잘 오시고 밥맛도 좋아지시고 우울증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생활 리듬 덕분이래요. 우리도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참아보자고요. 어때요? 그럼요. 저도 할머니처럼 건강해지고 싶어요. 내일부터 6시에 만나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우울감을 느끼시거나 건강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어르신께서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올해 80이 넘으신 김춘배 어르신의 하루는 늘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일찍 일어나시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십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춘배 어르신께서는 5해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해외에 계시고 배우자분과도 사별하신 후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실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어르신들과도 안면을 트시게 되었고, 요즘은 함께 공원에서 장기도 두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이 패턴을 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융통성 있게 조절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리듬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견디시면 몸이 적응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시면 이제는 거꾸로 늦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리듬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리듬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감도 가져다 줍니다.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비결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작은 공간의 변화입니다. 어머, 김할머니네 가보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0년 된 커튼에 낡은 장롱만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창가에 예쁜 화분도 놓으시고. 그게 말이죠. 할머니가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물건들 하나도 안 건드리셨대요. 추억이라고. 그러다 보니 집에만 계실 때마다 우울해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손녀가 와서 방 구조를 바꿨다나 봐요. 화장대를 창가로 옮기고 소파도 돌려놓고. 처음엔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화장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도 그 얘기 듣고 우리 집 좀 바꿔봤어요. 낡은 커튼 버리고 새로 하나 달았더니 방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아침마다 화분에 물 주는 재미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이번 주말에 집 좀 바꿔볼까요? 제가 작은 화분 몇 개 새로 샀는데 같이 가서 골라보시게요. 창가에 두면 얼마나 예쁠지.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 앞 물건 위치만 좀 바꾸고 작은 화분 하나 들여놓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내시다 보면 변화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공간의 작은 변화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10년 동안 집안 가구들의 위치 하나 바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그대로 지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파, 식탁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우울감도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갔다고 하시네요.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방의 작은 화장대를 창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거부감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창가에서 화장을 하시면서 밝은 햇살을 받으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셨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어 집안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실 소파를 반대쪽으로 돌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꾸셨고, 책장도 새로 들여놓으셨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도 놓으셨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고, 새로운 위치의 소파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특별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꼭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으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래된 커튼을 새 것으로 바꾸시거나 조명의 위치를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은 빛은 자연스럽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에 변화를 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비결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계의 확장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이정숙 할머니 알죠? 작년까진 맨날 집에만 계시더니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셨다니까요. 매일 복지관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시고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부터 나가셨대요.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색해서 그만둘까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 어제는 동아리 회장까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죠. 스마트폰 교실에서 만난 분들이랑 이제는 등산 모임도 만드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도 가신대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갔을 거라는데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요? 저기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 새로 시작한다던데? 노래 좀 못한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다들 우리처럼 서툴러요. 그게 재미라니까요? 아이고,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요. 안 맞으면 다른 거 찾아보면 되죠. 어차피 집에만 있어봐야 뭐가 달라지나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하신 후 자녀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이 어르신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대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센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글씨를 쓰는 것보다 집을 나서는 것이 더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예를 배우시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셨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에도 도예 수업을 들으시고 토요일에는 동네 산책 모임에도 나가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이 모든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녀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지셨답니다. 당신의 생활이 있으시니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모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산책 모임도 좋고 노래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만나실 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비결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옆집 최할아버지,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다니까요. 평생 책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분이 요즘은 매일 도서관에 가신대요. 무슨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나?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잖아요. 75이 넘으셨는데 무슨 공부냐고. 근데 말이에요. 2달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이랑 영어로 대화까지 하시는 거 있죠? 그러더니 이제는 컴퓨터도 배우신대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우셨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도 찾아보시고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배운다고 놀랄 정도래요. 그게 말이죠.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더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땐 시험 때문에, 돈 때문에 공부했지만 지금은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새롭대요. 우리도 뭐 하나 배워볼까요? 곡지관에 보니까 스마트폰 기초반도 있고 서예교실도 있던데 아니면 장구 배우실래요? 저번에 보니까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 얼마나 신나 보이던지.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뭐 하나 배워보자고요. 배우다 보면 사는 게 더 재미있어진다던데 내일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드시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인천에 사시는 홍영수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번거롭고 어려울 것 같아 한참을 망설이셨죠.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기초반을 수강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반 수강생들과 함께 웃으며 배우다 보니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시고 유튜브로 좋아하시는 음악도 찾아 들으신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익히신 후에는 인터넷 강의로 영어 공부도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못다 한 공부를 이제야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매일 아침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시는 것이 이제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씀, 이제는 실감나시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여유롭게, 더 즐겁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험을 위해, 취업을 위해 배우셨다면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등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좋은 강의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즐겁게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지속적인 배움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5번째 비결과도 연결이 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5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눔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래층 박 선생님 있잖아요. 30년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요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대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하셨대요. 근데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랑 잘 맞을까 걱정되셨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 모아놓고 스마트폰 가르치시는 것도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가르치던 그 실력이 아직도 있으시나 봐요. 가르치시는 게 천직이셨나 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봤어요. 제가 평생 밑반찬 만드는 게 취미였잖아요. 요즘은 매주 목요일마다 할머님들이랑 같이 반찬 만들어서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조금씩 나누는 건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받는 분들보다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뭐든 좋아요. 선생님은 평소 뜨개질 잘 하시잖아요. 그거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드시면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삶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시다 은퇴하신 후 처음에는 매일이 무료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시고 용기를 내어 지원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숙제 지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전래놀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보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재미있다고 말한답니다. 선생님으로 지내셨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네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꼭 특별한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주부로 지내셨다면 요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장기나 바둑을 즐기셨다면 그것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자체가 이미 귀중한 선물입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손주 돌봄 노하우를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저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나누는 만큼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6번째 비결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마지막 6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 동네 강할머니 얘기 들어보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불평불만이셨거든요. 자식들 전화 안 온다고 서운해하시고, 몸이 아프다고 속상해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절친하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날부터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게 말이죠,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신대요. 처음엔 쓸 게 없어서 고민하셨는데 이제는 하루에 5가지씩은 꼭 쓰신다나 봐요. 창밖에 피는 꽃 한 송이까지도 감사하다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거울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신대요. 다리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해요 하시고, 자식들 안 와도 전화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해요 하시고, 저도 어제부터 따라 해보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루가 달라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감사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짜증날 일도 줄어들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예쁜 공책 하나 사왔어요.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하나씩만이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하나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드실수록 감사할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신 동안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서운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적다 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창가에 비치는 햇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이웃들, 맛있게 차려진 식사, 잠깐이라도 전화해주는 자녀들의 목소리까지. 이제는 매일 5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게 되었고, 자녀들이 바빠도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여기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비결들도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비결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비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끌어내고 서로를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십시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도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식사는 꼭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식탁에 앉아서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작은 화분을 식탁 위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록색 식물을 보면서 드시는 식사는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전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를 산책하시면서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시더라도 먼저 미소 지으며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의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등 관심 있으신 것을 하나 골라서 참여해 보시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 정리를 하시면서 작은 변화를 주세요.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커튼을 새로 다시 다신다거나 방석의 위치를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시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으로 자녀나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감사일기를 쓰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비결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일상의 리듬, 작은 공간의 변화, 관계의 확장, 배움의 즐거움, 나눔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서울의 그 아파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신 그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홍영수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단지 내 산책을 하십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교실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요. 부산의 박순자 어르신은 창가에 예쁜 화분들을 늘어놓으시고 매일 아침 물을 주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시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만의 속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첫걸음을 내딛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